한 나라가 가진 엄청난 잠재력이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을까요? 오늘은요, 한때 아프리카의 희망이라고까지 불렸는데 정말 비극적인 몰락을 겪은 한 나라, 바로 라이베리아의 이야기를 통해 그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라이베리아의 시작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이게 왜 특별하냐면요. 1847년에 미국에서 해방된 노예들이 아프리카 대륙에 세운 최초의 공화국이었기 때문이에요. 민주주의라는 위대한 이상을 품고 새로운 국가를 건설했던 거죠.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 아프리카 대륙 대부분이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라이베리아는 정말 말 그대로 어둠 속의 횃불 같은 존재였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희망의 불빛이 꺼지고 폐허로 변해버렸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이 횃불이 대체 얼마나 밝게 타올랐었는지 그 희망찬 시작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식민 지배를 받던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독립공화국으로서 자신들만의 길을 개척할 수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도요, 경제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둡니다. 1970년대 초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250 정도였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놀라지 마세요. 당시 우리나라,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통틀어 봐도 정말 이례적인 성장이었죠. 하지만 이렇게 눈부신 성공 이면에는요, 아주 어둡고 깊은 그림자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나중에 나라를 뿌리째 흔들어버리는 아주 치명적인 분열의 씨앗이 됩니다. 그 분열의 구조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전체 인구의 딱 5%밖에 안 되는 미국에서 건너온 해방노예의 후손들, 이 사람들이 사화의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95%의 원주민들은 철저하게 소외됐던 거죠. 이 극단적인 불균형이 보이시나요? 자, 이런 극단적인 불평등 구조, 당연히 95% 원주민들의 분노를 살 수밖에 없었겠죠. 사회 전체에 엄청난 갈등의 에너지가 쌓여만 갔던 겁니다. 말 그대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결국 그 시한폭탄이 터지고 맙니다. 자, 지금부터는 그 폭발이 어떻게 한 나라를 송두리째 무너뜨렸는지 그 비극의 시작을 따라가 보시죠. 비극의 시작은 1980년이었어요. 세뮤얼 도우라는 군인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그는 기존의 5% 엘리트층을 아주 무자비하게 숙청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잔혹한 통치가 더 큰 혼란을 불러왔고 결국 1989년에는 끔찍한 내전까지 터지게 돼요. 이 혼란 속에서 찰스 테일러라는 인물이 대통령이 되지만 폭력은 멈추지 않았고 결국 그 역시 2003년 반군에 쫓겨 망명하면서 수십 년에 걸친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수십 년 동안 이어진 내전이 남긴 상처는요,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의료시설은 거의 다 파괴됐고요. 수도인 몬로비아에는 전기 공급이 아예 끊기고 심지어 마실 물조차 나오지 않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 나라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이 그냥 전부 잿더미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 끔찍한 혼란이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 대가를 숫자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지금부터 보실 이 숫자들이야말로 이 비극의 청구서가 얼마나 냉혹한지 그대로 보여줄 겁니다. 자, 바로 이 그래프입니다. 이게 라이베리아 경제가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그냥 한눈에 보여주죠. 1980년 쿠데타를 기점으로 해서 1인당 소득이 그냥 수직으로 곤두박질 치는 거 보이시죠? 하락세가 정말 멈추질 않습니다. 내전이 한창이던 1990년대 중반에는요, 1인당 소득이 $100도 채 안 됐습니다. $100요? 생각해보세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한국이랑 비슷했던 경제가 그냥 완전히 박살이 나버린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핵심, 바로 이겁니다. 정치적 혼란이라는 건요, 단순히 경제를 몇 년 뒤로 돌리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사회를 떠받치는 기둥 자체를 무너뜨려서 다시는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남긴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라이베리아의 이야기가 그냥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가 겪었던 비극이구나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그리고 무서운 경고를 던지고 있거든요. 라이베리아가 온몸으로 보여준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이거예요. 정치적으로 안정되지 않으면 경제 발전이든 사회의 안녕이든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하다는 사실. 그러니까 정치적 안정이야말로 모든 번영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필수 조건이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세계 곳곳에서는 라이베리아와 비슷한 비극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이야기가 이 불안정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경고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